신입사원 낸시가 본사에서 이사를 가는데 꽤 특이한 사람이어서 매일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낸시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 차가 사고가 나서 완전 망가졌대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쁜 짓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낸시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여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 뭐 내 차는 수리 중인데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사실을 말했더니 내 이름은 카렌이야 28살이고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하는데 주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을 취급하는데 그중에서 내가 맡은 가게는 하이컷만 취급하고 완제품 매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아이템들로 가득 차 있는데 도시적인 위치 탓인지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제품 생활이 바빠서 고급 액세서리 매장에서 일하려면 일정 수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품목이 여러 개 있으니 당연히 신입사원이 자주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낸시입니다. 낸시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금발머리와 파격적인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으며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스타일이 가게 분위기랑 좀 엉뚱한 것 같아서 기분 상하지 않게 인사를 전했어요. 카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바로 물어봐서 미안한데 낸시 늘 그렇게 화장하시나요? 이전 과제에서도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카렌 이미지를 바꾸려고 머리 염색을 했어요. 꽤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손톱도 멋져 보이려고 손질도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손가락 그녀의 손톱은 인공이거나 상당히 긴 것이었습니다. 이런 손톱이 달린 취급 액세서리는 잠재적으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귀엽게 보이지만 목 이동으로 손톱을 제거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좀 더 차분한 색상으로 머리를 바꿀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낸시가 고급 액세서리 샵이겠지. 그럼 그래야지 옷을 좀 입어도 괜찮아요. 사실 당신은 이곳에 어울리기엔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내 외모를 놀리는 동안 저는 여기서 화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사람의 일 의욕을 약화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요. 글래머러스한 분위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중시하는 편이라 낸시가 무슨 일로 나를 노려봤다. 신중하게 말했다. 내 말 고르기 낸시 최근에 입사한 거고 그렇다면 회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분위기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독특한 산업이고 머리색이나 네일을 바꾸면 긴장될 수 있어요. 네, 좀 더 은은한 색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갈게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빨리 동의해주셔서 조금 놀랐어요. 제대로 설명하면 이해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해 잘 됐고 낸시가 저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의도를 이해 못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머리색 빨리 바꾸는 돈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내일은 꽤 비싸서 화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바꾸라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화장품을 새로 샀어요. 그에 따라 변상해달라고. 내추럴 메이크업 오랜만인데 뭔지 궁금하네요. 사야지. NY의 터무니없는 요청에 남겨졌어. 왜? 내가 그 애를 돌보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를 써야만 했을까? 침착하고 설득력 있게 배상은 없을 거라고 말했어. 미안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익숙해지라고 하는데 같이 하자. 뭔 억울하냐. 나도 헷갈린다.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심하다. 낸시가 그렇게 소리치며 근처에 있던 팜플렛을 바닥에 3개 내리쳤다가 그냥 나갔다. 오늘 가게는 인사 후 일이 없어서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태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는데 다음날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낸시 얘기는 사실 화장 사건을 사장한테 신고한 것 같은데 당신한테 괴롭힘 당했다고 들었는데 오해예요. 대표님한테 낸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설명해서 그렇게 됐는데 대표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우리는 안 했어요. 낸시를 고급 액세서리 가게에 보낼 생각은 없고 그냥 여기서 일만 하겠다고 어제 만나서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장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여기 오기 전에도 환경의 변화가 그녀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를 당신의 가게로 옮겼습니다. 또한 당신은 캐런을 포함한 탄탄한 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뉴욕의 교육을 책임지기를 바랐습니다. 사전에 선정 당시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입사하고 나서야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테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능력은 있지만 낸시와 좋은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담을 줘서 죄송합니다. 피드백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캐런이 더 다가가기 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 일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대표님의 부탁인지도 물어봤죠. 어쩔 수 없겠죠. 책임감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낸시에게 맡겨진 게 진심으로 기뻤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한다. 서툴러서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지적하면 CEO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할 텐데 해야 할 일을 할 텐데 내 평가가 틀렸어요. 내가 몇 번이나 낸시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경고해도 낸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낸시는 일을 그대로 두고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판매하는 고급 액세서리는 조금만 부주의하게 취급하면 즉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낸시 이미 이 목걸이 관리를 해보셨나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낸시가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보면 꽤 자신감 넘치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보니 목걸이에 지문이 꽤 많이 남아서 깨끗이 닦고 맨손으로 만졌나봐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장갑을 끼셔도 될 것 같아요. 별말 없이 살며시 전했어요. 그런데 낸시는 만족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장갑을 끼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추측하는 거예요? 강한 어조로 말했더니 일할 때 쓴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거 알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잘 닦은 뒤 케이스에 다시 넣을 때도 장갑을 끼고 하라고 하더군요. 맨손으로 만지면 끝부분에 지문이 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지문 때문에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나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만 달러 상당의 감소. 낸시가 바로 말했고 낸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카렌, 당신은 꽤 짜증났어요. 요즘 내가 하는 짓마다 욕하고 나 진짜 싫어지기 시작해서 점심시간이니까 먼저 쉬어갈게. 그 사람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뒷마당으로 가니 그 사람이 날 정말 그렇게 보았나. 확실히 기분이 더 좋아졌어. 보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돌봐달라고 하셔서 의욕이 생기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보모의 태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점차적으로 업무를 배정해야 합니다. 더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그녀의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경계하고 즉각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오류가 없었습니다. 저희 고급 액세서리 매장은 주로 매장 내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의 단가가 높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이 위험하지만 CEO로부터 향후 방문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증가할 것입니다. 고객 기반 확보 및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해 본사에서 회의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협조하고 싶습니다. 매장이 문을 닫은 후에 회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타임와이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요. 그 특정 날에는 고객 방문이 많았고 고객 서비스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꽤 늦어졌습니다. 지금 작업을 시작하면 마감 작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러시 낸시가 다음과 같이 캐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맞지? 내가 마무리 작업 처리할게. 그녀의 말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조금 놀랐지만 우리도 잠궈야 해. 넌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지. 그렇지, 괜찮아. 내가 다 지켜봤어. 시간이 지나면 잠그는 걸 처리할 수 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미안해요. 맡겨도 될까요? 그러면 재고 확인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상단 및 하단 잠금 장치를 모두 잠그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녀를 잘 훈련시켰는지 궁금했다. 낸시가 주도권을 쥐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너무 기뻤지만 다음날 출근하면 큰 사건으로 이어질 뻔했다. 매장이 바뀌었습니다. 서둘러 둘러보니 진열장 일부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 있던 목걸이 여러 개가 없어졌습니다.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매장 문을 강제로 열었던 흔적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황 위험응 낸시가 무심코 말했어. 믿을 수가 없어서 어제 잠그는 거 제대로 했는지 물어봤지. 또 나를 의심하는 거니. 이제 그만해. 난 제대로 했어. 윗잠금만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듣고 가게 깜짝 놀랐어. 문은 이중 잠금 장치가 있어서 두 개의 자물쇠를 모두 닫아야 합니다. 하나의 자물쇠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찰에 신고하던 중 도둑이 들어온 것은 낸시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낸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듯 무심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주의가 필요했지. 어제는 위쪽 자물쇠와 아래쪽 자물쇠를 모두 확인하고 잠갔지. 응,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또 내 잘못이야. 부하 직원이 실패하면 내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거겠지. 상사의 실패이므로 캐런은 확실히 내 실수일지도 모르지만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상황 평가 및 조사를 위해 본부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검토하면 감시 카메라가 범인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포착하고 예상대로 문 한쪽만 닫혀 있었고 범인은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직 점심도 못 먹었는데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단 뭐 사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낸시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한데 사고가 나서 차가 이제 완전 망가졌다고 하더군요. 웃으면서 토탈 무슨 소리야. 이제 내 소중한 차가 망가졌는데 어쩔 수 없지. 앞으로는 내 나쁜 행동 때문에 최선을 다해 걸어서 출근할게. 이해가 안 돼서 상황이랑 낸시가 얘기하기 시작했지. 넌 인터뷰니 뭐니 바쁘잖아. 그리고 좀 일찍 점심시간을 먹었어. 근처에 새로 생긴 맛있는 카페가 있어 가보고 싶었는데 본사에서 좀 멀어서 차를 빌려서 만들어서 스티어링을 다루는 동안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 가드레일에 충돌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온갖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멋진 차를 운전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기다려. 내 차는 지금 수리점에 있네. 응, 지금 어디야? 낸시한테 위치 물어보고 바로 갈게. 현장에 도착하니 급히 달려가는데 차가 심하게 파손됐어. 경찰이 가지고 있었어. 오늘은 경찰 관련 사건이 유난히 많이 모인 것 같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낸시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도 차량 상태가 이렇게 형편없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낸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상하게 쾌활해 보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니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렉서스는 정말 놀랍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편하지 않나요? 낸시가요? 내가 긴급하게 애원했는데도 내 차가 수리점에 있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낸시는 내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나 단순히 웃어 넘긴 것 같았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내 말은 어제 당신 평소대로 차를 타고 가게에 오셨는데 이렇게 빨리 고장이 나다니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차를 잘 모르는데 낸시가 자신있게 말하면서 알렉시스를 운전하고 계셔서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도 할 말이 많고 그렇게 합시다. CEO 놀랍게도 거기에 CEO가 팔짱을 끼고 낸시에게 선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리하게 보니 렉서스가 내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파손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CEO에게 속하지만 캐런은 이 차를 매장에서 본사까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캐런 낸시에게 빌려주었습니다. CEO가 설명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렉서스만 빌린 것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도둑이 제 차를 파손했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본사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매장에서 가져가야 할 물건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차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차를 가게에 두고 왔더니 도둑의 표적이 됐습니다. 앞에 명품 잡화점이 주차되어 있었다면 안에 뭔가 귀중품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차에 침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 유리가 깨졌고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CEO는 친절하게도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왜 알렉시스 같은 고급차를 빌려주었습니까? 사고 카렌에게서 우리는 방문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낸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카렌이 우리가 방문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아한 이미지를 목표로 합니다. 매장 분위기도 세련되고 고급차처럼 영업 방문용으로 괜찮은 차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 차를 운전해달라는 부탁도 어려울 것 같아 카렌이 고민하는 것 같아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보상해야 할 것 같아요. CEO, 이 렉서스가 얼마였나요? CEO의 금액을 듣고 5만 달러 정도에 산 것 같아요. 낸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만 달러 불가능해요. 신인으로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를 비난하듯 카렌이 처음부터 저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CEO 차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피해자인데 사고를 낸 건 제 차니까요. 당연 CEO 차예요. 차 운전은커녕 손도 못 댔다. 너무 무서워서 즉 내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데 아까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낸시가 급하게 입을 막았지만 이미 대표님은 너무 늦었어. 그리고 그녀의 설명을 듣고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발언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할 의도가 없는 것 같았고 알고 보니 내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낸시였다. 낸시는 바닥에 무너지듯 매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떤 경우든 남들에게 욕먹는 걸 싫어했던 그녀는 나와 함께 일하기 전부터 그랬지만 선배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녀는 결코 프로로서 성장할 수 없을 것이고 늘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것이 낸시가 내 차를 발견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이었고 그것은 고급스러운 렉서스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상시키면 상당한 감정적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낸시는 처음에 저항하고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즉각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낸시는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일자리 제의를 전혀 받지 못했고 마지못해 그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태도를 보인 그녀는 곧바로 다음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보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외로움을 느끼며 혼자 살고 있다.